당뇨, 생각보다 무서운 병 아닙니다. 오히려 잘 관리하면 평생 문제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겁부터 나시죠.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당뇨는 제대로 알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당뇨 환자를 봐온 내과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병 자체보다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무조건 위험하다, 평생 아무것도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을 알고 내 몸에 맞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 중에 당뇨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공복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공복 혈당 120입니다. 당뇨 진단 받은 지 5년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뇨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뇨는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단 걸 좋아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단 것만 끊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단 것을 많이 먹는 것은 결과일 수는 있지만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음식만 줄이거나 참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몸이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는 인슐린이 신호를 보내면 우리 몸의 세포가 그 신호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누군가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 안에서 그 소리를 못 듣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밖에서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안에서는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치료를 하면서도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식사를 조절해도 왜 좋아지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가장 먼저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당은 어떻게 쓰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에서 당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부터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당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빵, 면 같은 음식은 몸 안에서 소화가 되면서 점점 작은 단위로 쪼개집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 곳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름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자동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기름이 엔진 안으로 들어가야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당이 혈액에 많이 있어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당은 어떻게 세포 안으로 들어갈까요? 여기서 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는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열려야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밖에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초인종을 눌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택배가 와 있어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으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지 않겠죠. 포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이 초인종을 눌러줘야 세포가 문을 열고 포도당을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의 당 수치도 자연스럽게 안정이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반대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당은 계속 혈액 속에 머물게 되고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잡으신 겁니다. 당뇨는 단순히 당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살이 찌기 시작하면 이 과정에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조금 전에는 인슐린이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초인종을 분명히 눌렀는데도 집 안에서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밖에서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안에서는 반응이 둔해지거나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이 잘 열리지 않게 되고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세포 안의 지방이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고 음식 섭취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면 몸에 지방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 지방이 단순히 밖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상황을 쉽게 설명드리면 전선에 먼지가 계속 쌓여서 신호가 약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래는 깨끗한 전선으로 신호가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방해가 생기면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세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몸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포가 반응을 잘 안 하니까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서 신호를 강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마치 초인종을 한번 눌러서 안 들리면 여러 번 계속 눌러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을 검사해보면 혈당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인슐린 수치도 같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슐린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뇨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당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신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즉, 문이 잘 안 열리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겉으로 보이는 혈당 수치만 낮추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향도 이 부분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비슷하게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왜 한국인이나 아시아 사람들에게 당뇨가 더 많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한국인에게 당뇨가 더 많은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재미있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 그보다 더 윗세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았고 대신 몸을 많이 움직이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아껴 쓰는 방향으로 적응하게 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몸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체형도 크지 않고 근육량도 많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서양 사람들에 비해 체격이 작고 근육량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기능도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 필요한 만큼은 만들지만 여유 있게 많이 만들어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서양 사람들을 보면 체격이 크고 근육량이 많습니다. 근육이 많다는 것은 포도당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췌장 기능도 비교적 강해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다릅니다. 문제는 지금의 생활 방식입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그 사이에 간식도 먹습니다. 거기에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적은 에너지에 맞춰져 있는데 들어오는 양은 갑자기 많아진 것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포도당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려고 하지만 원래 그렇게 많이 만들도록 설계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도 더 심해지고 당뇨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은 옛날인데 식사는 서양식입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당뇨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만 빼도 당뇨가 좋아집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 있지만 이것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몸 안에 쌓여있던 지방도 함께 줄어듭니다. 특히 세포 안에 쌓여있던 지방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잘 전달되지 않던 인슐린 신호가 다시 원활하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슐린은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이 많을 때는 이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줄어들면 이 방해 요소가 사라지면서 세포가 다시 인슐린 신호를 잘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체중을 외서 10% 정도만 줄여도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분이라면 3에서 7kg 정도만 줄여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변화만으로도 약의 용량이 줄어들거나 상태가 크게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먼저 해야 할 치료가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실천하시는 분들은 결과가 확실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당뇨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초기에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고 그 사이에 몸 안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손상되고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눈, 신장, 그리고 발과 같은 중요한 부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눈의 경우에는 시력이 점점 떨어지다가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기능이 점점 나빠지면서 결국 투석이 필요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심한 경우 절단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 자체보다 합병증이 훨씬 무섭습니다. 당뇨라는 병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결과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상태가 많이 나빠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초기에 관리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식사 조절도 하지 않고 생활 습관도 그대로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점점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잘 관리하신 분들은 같은 당뇨라도 전혀 다른 경과를 보입니다.
큰 문제 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지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처음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고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당뇨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부터 고기 못 먹고 채소만 먹어야 하나? 평생 맛있는 음식은 포기해야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채식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식사를 제한하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몸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예 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입니다.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밥, 빵, 면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은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에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생선, 두부, 콩과 같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이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금 덜 먹는 것이 오히려 몸에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드시던 밥량에서 3분의 1 정도만 줄여보십시오. 예를 들어 한 공기를 드시던 분이라면 앞으로는 3분의 2 정도만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당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드시고 반찬을 먼저 드신 후에 밥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식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약부터 떠올리십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 언제부터 먹어야 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약은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약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메트포르민입니다. 이 약은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인슐린의 말을 더 잘 듣게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의 원인에 비교적 가깝게 작용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약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만큼 안정성이 높고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치료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약 중 하나입니다. 다만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인슐린 주사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사로 보충해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치료입니다. 췌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슐린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약으로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슐린 치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약들은 혈당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아주 쉬운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뇨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공항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을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항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만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목적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을 태워서 밖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일종의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공항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게이트를 열어주는 직원입니다. 이 직원이 있어야 사람들이 버스를 타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신호를 보내고 게이트를 열어줘야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공항이 아주 잘 운영됩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잠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공항 안에는 사람이 쌓이지 않고 모든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게이트가 잘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이 부족하거나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게이트가 제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항 안에 사람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혼잡해지고 여기저기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항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결국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포도당이 제때 이동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 비유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은 공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즉, 이미 들어온 포도당을 다른 경로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당장 혼잡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또 어떤 방법은 게이트를 억지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인슐린을 더 많이 보내서 어떻게든 문을 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도 효과는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게이트를 더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설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게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즉, 포도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단순히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가 제대로 열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슐린 신호가 잘 전달되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문을 고치는 것이 근본 치료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당뇨 치료에 대한 전체 흐름이 훨씬 쉽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도 식사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신경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다. 아직 불편한 게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당뇨는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 신장, 발과 같은 중요한 부위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당뇨는 늦게 무서워지는 병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당뇨는 관리하면 평생 괜찮은 병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지만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히 알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현재 혈당 수치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